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이렇게 병명 항목에 직장의 악성 신생물, 그리고 국제질병분류번호가 C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장에 위치한 그 점막하 병변이 관찰이 돼서 내시경적으로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하였고, 이거는 시술인데 뭐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합병증 등 특이 소견이 없어 퇴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받았고 수술도 했고 입원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 절차는 종양이 생기면은 그거를 절제를 하고 병리과의 조직 검사를 거쳐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직장에서 뭐 종양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다 암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고, 뭐 폴립이나 양성, 뭐 경계성, 아니면 뭐 제자리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조직 검사가 시행이 됐고, 임상적 진단은 넷, 그러니까 요거는 직장에 발생한 신경 내분비 종양인데, 처음에 검체는 1.8cm, 최대 직경 1.8cm 크기로 병리과에 넘어왔고, 병리과에서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크기 0.4cm, 요거는 이제 TNM 병기라고 해서 뭐 림프절이나 그 원격 전이까지 같이 따지는 건데, 이 T는 이 종양의 병기고요, N, M 요거는 전이에 관한 내용들인데, 여기에서는 T1 병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리과 의사가 이거는 암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점막 하층에 침범을 했고, 뭐 다른 쪽에 인베이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도 받았고, 큰 병원에서 수술도 했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 이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보험금 청구권은 빠르게 처리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크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다 뭐 질질 끌고 뭐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명백한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특히 암보험 청구권에서는 3일 이내에 대부분 종결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뭐 다른 종양의 등급이나 뭐 형태 분류 이런 걸로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거나 보상 처리를 아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이 선별돼서 현장 심사자가 배치가 되고, 뭐 손해사정사 선임을 안내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제3기관에 의료자문을 해보자고 하든지 이런 안내들을 받게 됩니다. 이 그런 안내를 근본적으로 왜 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 거는 하는 건지, 이런 이유들을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입자는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면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건 자체도 그렇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살펴봤듯이 직장 암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리고 C20 코드, 요거는 보험에서 정한 암에 들어가는 병명과 분류 기호입니다. 그리고 진단, 수술, 입원, 치료 후 악성암 관련 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뭐 보상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진료 기록 확인 결과, 아까 그 조직 검사 결과에서 리뷰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제출돼서 확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가입자가 청구할 때 진단서랑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미 보냈고, 보험사는 이런 내용이 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제3기관 의료자문을 안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측에서는 그걸 동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 검사 결과를 보면은 글루카곤 염색에서 양성 소견이었고, 그 다음에 K67 인덱스에서 2% 이하이면서 유사 분열도 2 미만이다. 그리고 임파선이나 혈관, 근육 침현 등은 없었고, 크기도 0.4였기 때문에 1cm 미만이었다. 이런 내용들로 이거는 암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직장의 경계성 종양이 합당하다는 소견이라는 그 자문 회신서를 확보를 해서 경계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악성암 관련급이 아닌 경계성으로 지급한다, 일부 지급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종결을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뭐 가입자 이게 생소한 내용들이지만, 이 보상을 전문적으로 이거 매일 마주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떤 회사에서는 뭐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뭐 자문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자문 같은 거를 하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것들을 안내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런 청구권을 막 자문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진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에서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제출한 그 서류 자체가 이미 이거에서 경계성으로 보험사는 판단했고, 이게 처음 또 나온 검사 결과가 아니겠죠. 그동안 이 사건이 면책되기 그 훨씬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왔을 때는 본인들이 정한 그 절차,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자문 동의서를 딱 쓰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결과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료만 딱 확보하고 뭐 고객한테 이런 것들을 뭐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문 보내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자분들 생각에는 뭐 의사가 암으로 진단을 내리면 뭐 당연히 보험금을 암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진단 보험에서 정한 암의 진단은 뭐 진료과 의사의 암 진단이 아닙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그 병리과 검사 결과랑 암 진단이 일치해서 문제없이 보상 처리를 받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서가 암이었기 때문에 그게 돈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약관 기준이라든지 뭐 병리 기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맞아서 나온 거지,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닌데도 돈을 준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심사를 할 때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다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암 진단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분들이 유의하실 사항은 이 보험금 서류 접수하기 이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류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가 없으면 이제 고객이 그냥 청구를 해도 되지만 문제가 있는 건들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방법이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고 지급 거절된 상태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힘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암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금감원 민원이라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분쟁 상황에서도 이 보험사의 자료는 그냥 막 무시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급을 권고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되는 것과 이런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되는 것은 결과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구권에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절차가 나한테 안내를 받았다, 뭐 손해배상사 선임 안내라든지 현장심사, 뭐 의료자문, 동시감정, 뭐 의료심사, 뭐 이렇게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내를 받았다면은 무작정 그냥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